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힐링의 관점에서 오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감과 힐링을 종합한다는 관점에서 오감 사령관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영상 자료가 있어 하나 소개합니다. 이 영상은 한국교육방송 EBS가 제작하여 2015년 8월 25일에 유튜브에 공개한 것입니다. 제목은 오감 흔적의 뇌입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이 줄어든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만일 줄어든다면 몇 살 이후부터일까요? 그리고 뇌 기능이 저하되는 증상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관점에서 이 영상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EBS가 제작한 영상 중에서 수업과 관련성이 다소 낮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편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내용의 연계가 다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학습한 오감을 총괄하고 관장하는 신체의 어떤 부위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것을 오감 사령관이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멘트 중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끼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흔적을 고스란히 담은 뇌. 뇌는 몸이 된 감각이자 감각이 지나간 자리이며 앞으로도 감각이 만들어갈 길이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이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추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답니다. 제 경험에 비춰볼 때 숲을 걷다 보면 봄에 갔던 똑같은 길일지라도 여름이나 가을에 다시 가보면 전혀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숲 환경의 변화도 있었겠지만 제 마음의 상태도 지난번과 달라졌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단순한 일상의 경험보다 숲속에서 이루어지는 오감 체험은 뇌 기능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힐링이 가능하다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편하고 익숙한 일상보다 늘 새롭고 낯선 경험을 통해 깨어있는 오감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만 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들의 몸은 비록 늙어갈지라도 훨씬 더 젊고 지혜로운 뇌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물론 숲과 함께라면 더더욱 좋겠죠. 그럼 지금부터 오감 사령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은 어떤 식으로든 뇌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끊임없이 뇌를 바꾼다. 멀쩡한 성인의 눈을 가린 채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완전히 차단하면 뇌는 달라진 환경에 맞춰 스스로를 변화시킨다. 시각 정보는 뇌 뒤쪽 후두역에서 처리된다. 눈을 가린 첫날, 시각 영역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불과 5일 만에 시각 영역은 눈에 띄게 활성화되었다. 시각 정보가 아닌 청각과 촉각 자극에 반응한 것. 이처럼 감각이 뇌를 바꾸는 과정은 생각보다 빠르고 치명적이다. 각각의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자극들은 각기 다른 뇌의 영역으로 전달된다. 시각, 후각, 청각, 미각, 그리고 촉각 자극. 만약 어떤 감각 하나가 차단되면 그 감각을 담당하던 뇌 영역은 다른 감각을 처리하기 시작한다. 뇌가 영역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눈을 가렸던 안대를 풀면 그 즉시 뇌는 원상태로 돌아온다. 무엇을 감각하고 무엇을 감각하지 않느냐에 따라 수시로 뇌지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만약 평생 시각이 차단된 상태라면 어떨까? 자전거를 즐겨 타는 장영훈 씨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는 시각장애인이다. 자전거 탈 때 쉽게 말해서 어떤 소리가 어떤 사물에 부딪혀서 다시 되돌아오는 소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사물에 부딪히면 다시 되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체인 돌아가는 소리 아니면 그게 좀 작다 싶으면 저는 일부러 이렇게 브레이크 같은 거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가면서 이렇게 딱딱딱 소리를 내가면서 그 소리를 가지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눈 대신 소리로 세상을 감각한다는 장영훈 씨는 남다른 청각을 지녔다. 컴퓨터 관련 일을 하는 그는 소리만 듣고 어디가 어떻게 고장났는지 안다. 오랜 경험을 토대로 터득한 감각. 물 따르는 소리만으로도 어느 게 찬물이고 어느 게 뜨거운 물인지 구분한다. 뜨거운 물은 이제 수증기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받을 때 수증기 거품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유리컵에 물을 받을 때 이제 약간 찬물보다는 조금 거품이 있는 소리가 나는 거죠. 길을 걸을 때도 그의 남다른 청각은 빛을 발한다. 빨간데요. 살짝 피해주고 제 앞쪽에는 차가 있습니다. 네,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방지턱을 지나면 사람들이 있고요. 네. 고맙습니다. 알아서 피해가 주시고 그래서 오른쪽 양쪽에 또 차가 있고요. 네, 울리는 거 보니까 지금은 없어요. 뒤에서 자전거가 지나갔습니다. 네. 체인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자전거인 것 같아요. 피해주고요. 자, 이제 지금 약간 왼쪽 11시 방향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소리가 가려지는데 상당히 키가 커요. 차는 아닌 것 같고요. 막혔죠. 네, 이거는 버스 정류장이에요. 네. 다른 감각들이 아마 발달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같은 소리를 들려주더라도 그쪽의 뇌의 활성이 더 강하거나 혹은 영역이 확장돼 있었을 가능성이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더 과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시각 피질입니다. 그렇게 아주 예민한 공간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것이 시각 피질입니다. 그래서 꼭 시각의 감각이 아니어도 뭔가 이 피질은 공간 표상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감각 정보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이 시각 피질은 어떻게 될까? 제작진은 이상훈 교수팀과 함께 몇 가지 실험을 진행했다. 27 18 35 26 52 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청각의 반응 속도. 단어를 읽고 과제를 수행하세요. 촉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 등을 테스트하고 장영훈 씨와 일반인의 감각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뇌를 통해 비교 분석하기로 했다. 예, 씌워주세요. 네. 감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뇌의 변화는 fMRI 촬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뇌의 어떤 영역이 활성화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다. 흔히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은 청각이나 촉각이 예민하다고 알려져 있다. 시각 대신 다른 감각에 주로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청각이나 촉각을 경험할 때
장영훈 씨의 뇌는 일반인과 어떻게 다를까? 실험 결과, 청각 자극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촉각을 사용해 과제를 수행할 때는 뇌의 시각 피질 영역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간은 굉장히 시각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좁게는 순수하게는 약 40% 정도의 뇌가 시각 정보 처리에 관여하고 있고요. 좀 더 폭넓게 가진다면 60%까지 가까이 되는데 선천적 시각 장애인들은 대부분 시각적으로 저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각이나 청각으로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조차도 심지어 기억 과제를 하고 있을 때조차도 시각 피질을 매우 활성화된다는 보고가 거부할 수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각 피질들 간에 서로 길은 닦여 있다는 겁니다. 연결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장영훈 씨 뇌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되어 있는 연결이 더 강화됐을 확률이 높겠죠. 갑자기 귀가 멀어 아무런 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된다면 뇌는 사라진 청각 대신 시각에 눈을 돌린다. 입술이 움직이는 모양으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 독순술이 생기는 것이다. 청각을 관장하는 뇌 영역이 청각을 상실하자마자 바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데 이용되기 때문이다. 청각장애인들뿐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비슷한 반응이 나타났다. 다만 청각장애인들이 더 넓은 부위가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쩌면 뇌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와 함께 변화하고 있는지 모른다. 흔히 나이가 들면 뇌가 굳어진다고 한다. 하지만 환경에 따라 변하는 뇌의 가소성은 평생 지속된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오감을 충분히 사용해 세상을 감각한다면 뇌는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런던은 세계에서도 가장 복잡한 도로와 미로 같은 골목들로 유명한 곳이다. 이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니는 런던의 택시기사들. 그들의 뇌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실제 런던의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택시기사와 버스기사의 뇌를 비교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택시기사는 공간 기억력을 담당하는 후엽 해마가 버스기사보다 더 컸다. 게다가 운전을 오래 한 택시기사일수록 그 크기는 더 큰 걸로 나타났다. 택시와 달리 버스는 늘 정해진 노선을 따라 움직인다. 매번 다니는 익숙한 길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지는 못한다.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더라도 택시는 상황에 따라 다른 노선으로 움직인다. 항상 보던 길, 늘 가던 길이 아니라 새롭고 다양한 환경을 경험하는 셈이다. 새로운 자극은 뇌를 바꾼다. 치매가 발병할 때 가장 처음 오게 되는 게 기억력의 쇠퇴고 구조적으로 보면 해마의 축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실험적으로 입증된 사실인데 GPS에 의존해가지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해마가 축소되어 있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길을 내가 온전히 내 뇌로 그걸 외우고 다녔을 때 해마를 쓴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GPS 시스템을 화면을 보고 다닐 때는 그 기능이 고스란히 발달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그 용불용설이 입증된 겁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퇴화하지만 쓰면 쓸수록
실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총 8주에 걸쳐 인지감각 훈련을 시행한 결과 이전보다 감각을 인지하고 처리하는 뇌 영역이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평가 검사에서도 인지 능력은 크게 향상됐다. 감각을 키우는 훈련이 뇌 기능도 키운 것이다. 편하고 익숙한 일상보다 새롭고 낯선 경험, 오감을 깨울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할 때 뇌는 다시 깨어날 수 있다.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흔적을 고스란히 담은 뇌. 뇌는 몸이 된 감각이자 감각이 지나간 자리이며 감각이 만들어갈 길이기 때문이다.